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주차, 6주차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일 중요한 어려운 도시정비법 하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배운 복습문제 개발법 10문제 해설을 먼저 하면서 복습을 하고 또 들어가면 다 잊어먹을 거거든요. 개발법에서 10문제는 전부 다 최근에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문제들. 자, 개발구역 지정할 때 29회 지정 면적. 머릿속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0,000, 공업지역은 30,000,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0,000, 도시지역 바깥은 300,000 이상이라는 것. 취계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면적 관계 없이 개발 사업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 상업은 10,000 이상, 공업은 30,000, 자연녹지 10,000, 생산녹지도 10,000 이상, 30,000, 10,000. 자, 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 자, 여기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자, 개발 계획을 먼저 짜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그 개발 구역을 지정한 자가 지정권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그 지정권자가 이들 중에서 시행자를 정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이쪽 보면 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유 5가지, 국가가 직접 하거나 관계 중앙부처 장관이 요청하거나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시도 대도시에서 협의가 안 되거나 천재지면 난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와야 돼요. 자, 이럴 때도 말단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찾아가서 직접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급청 시도지사한테 지정에 요청을 한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도, 대도시, 일반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얘가 지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말단 시장 군수나 또는 구청장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1번, 2번 이런 건 뭐 초보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해제. 아, 이거 참 여러분, 자, 요것도 다시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계획을 먼저 짜고 구역 지정하는 게 순서다. 자, 구역 지정을 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면 그 시행자가 사업의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획 짜서 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해제되죠. 그 실시계획 인가 신청 그러면 3년 다 기억을 하고, 자, 예외로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짤 수도 있더라. 아, 이렇게 딱 구분하고 해야 돼요. 자, 개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짤 수도 있다. 그때는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풀려버린다.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32회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의 재미난 걸 보여줄게요. 자, 얼마나 어리버리하게 시험을 냈는가 보세요. 자, 들어간다.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하기. 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짠다 이 얘기거든. 아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빈칸 채우라는 거예요.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그 2년 된 날에 다음날 다 풀리는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라고 여기 답을 줬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이거 또 써먹었어요. 이렇게.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날 풀리는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얘하고 얘가 다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5년을 한다. 이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넣은 거예요, 이렇게. 2달 전에 시험 나온 겁니다. 최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문제가 내는데 그 어리버리한 문제를 답을 못 찾고 틀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개발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내가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요 개발 계획은 구역의 지정권자가 짜는 거고 실시 계획은 지정된 시행자가 짜는 거예요. 시행자가.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개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면 그때부터 3년 된 날까지 자, 실시 계획 3년. 실시 3년. 뭐 발음 비슷하잖아요? 실시 계획 인가 신청해야 돼. 3년 내 안 하면 다 풀려버려요. 그 다음에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짠다 나오면 2년 내 개발 계획 짜야 돼. 330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5년으로 보고. 자, 다시.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이란 말 나오면 3년. 나중에 개발 계획을 나중에 짜자 그러면 2년이라고 딱 외우는 거예요. 개발 계획 나오면 다 2년. 실시 계획은 3년. 이렇게. 그래서 이게 32회 기출문제인데 일부러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 뭐 이렇게도 나왔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답이 몇 번은 중요하지 않죠? 다 기억나는 거니까. 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요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 5가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딱 보면 여러분 얘도 답이 참 되게 웃기잖아요. 보세요. 자, 지방공사장이란 말 나와요. 지방공사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지자체 산하 공기업을 지방공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두는 건데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하고는 전혀 1도 관계없어요. 요새 하던 친구들 얘기 말 맞다나. 그래서 국가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당연하죠. 행안부 장관이라는 얘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이게 26회인데 그전에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시험 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H. 요거 LH가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아니에요? 그러면 LH는 당연히 국토교통부에 가야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 난리 났으니까 그 지방공사는 지자체에다가 가서 제안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 가서. 지방공사하고 앞으로 공법 공부하실 때 무조건 하나의 통일된 개념이 지방공사하고 중앙정부하고는 1도 관계 없다. 둘이 만나서 있으면 이건 뭐 잘못된 거다. 정답은 3번이죠. 자, 5번에 시행자 변경 사유. 시행자를 지정했다가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시계 인가받고 몇 년 내 착수, 삽질. 제가 삽질하면 다리를 2번 떨어요. 삽질을 몇 년 내 안 하면 그 삽질은 2년이라고 딱 그래요. 삽질, 2글자 2년. 자, 구역 지정하고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린다. 인가 신청해서 해줬더니 2년이 가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바꿔버린다. 부도 파산 났다.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정 취소됐다.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변경 사유가 아닌 것. 이게 제 재미난 걸 보여줄게요. 여기 28회 시험인데, 자, 여기에 28회. 자, 요거 보세요. 야는 22회. 시행자 변경 사유. 그러면 28회 시험 공부하는 수강생이었다면 최근 기출 문제를 5년 또는 10년치를 공부를 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살짝 손봐서 다시 나왔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부터 볼까요? 22회 때 변경 사유. 자,
자, 우리가 숫자가 나오는 건 2년, 1년 두 개밖에 없는데 2년 나왔고 3년 나왔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죠. 3년은 있지도 않아. 그래서 실시계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한다. 삽질 2년 맞고. 그 다음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실시계 외계 인가 신청 그러면 1년.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똑같은 거, 28번. 변경 사유. 똑같은 숫자 아니에요, 숫자? 자, 요거는 6개월 내 인가 신청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업의 착수라는 말만 딱 외워놓으면 착수는 2년 내에 해야 된다. 안 하면 바꾼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나오면 1년이다. 그러면 6개월, 그 다음에 3년, 똑같은 문제를 6년 뒤에 써먹을 때 똑같이 3년을 6개월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11월, 12월 달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기출문제 가지고 소개하는 이유는 예년과 달리 안 했는데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신경을 써서 10달만 계속해서 과목별로 기출문제를 보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상대평가로 간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2년, 1년 꼭 해놓고. 자, 조합. 자, 여기서 지금 시행자 중에 조합이 나오면, 자, 조합 설립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는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자, 연습해놓고 누구한테 조합 설립 인가 받냐. 자, 지정권자한테 간다. 시장군수구청장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지정권자. 자, 그리고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전체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인데 그때 면적을 계산을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국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요. 국가 땅이 있더라도 포함해서 3분의 1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 자, 4번에 나머지 지문들은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이라고 실제 시험을 낸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땅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야 돼요. 만약에 300만 평의 땅 중에 국가 땅이 50만 평, 서울시 땅이 20만 평, 70만 평이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300만 평의 3분의 2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까지 다 포함해서 3분의 1을 구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8번에 조합. 또 틀린 것은 자 볼까요?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라 이렇게. 자, 인가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 변경인가 주소 옮기고 사무실 옮길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꼭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토지상환 채권. 자, 토지상환 채권 나오면 머릿속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서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유자가 원할 때 땅값의 일부를 주려고 발행한 채권이자 그때 소유자 기타 민간 시행자는 발행할 때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 이 토지상환 채권은 내가 그걸 채권을 받고 땅 판 사람은 이 채권은 내 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5번 볼게요. 토지상환 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전 양도양수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청산금이라고 하면 이건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줄쳐서 암기하지 마시고 공사 다 끝나서 환지 처분하고 난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이 돼요. 청산금에 확정이 되면 시행자는 일괄로 징수교부를 해요. 징수교부, 일괄로. 금액이 너무 크네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교부도 됩니다. 청산금 줘야 하는데 주소 거소 알 길이 없네 법원에 공탁하면 끝.
자, 청산금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자, 이때도 행정청이면 청산금 줘야 할 자가 나한테 안 줘.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지만 조합이나 비행정청은 안 돼. 그래서 시군구 찾아가서 징수 위탁. 그럼 시군구가 대신 받아준다.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 줍니다. 100억을 받아주면 4억을 줘야 돼요. 이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몇 년일까요, 여러분? 5년입니다. 왜? 공법이니까 5년.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청산금 나오면 소멸시효는 5년이다 하는 거 딱 외워놓는 거예요. 에이, 이건 뭐. 자, 4분의 청산금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어디서 나오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교부가 된다는 것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서 10문제인데 이 정도 레벨 문제에서 뭐 거의 다 맞힌다, 한두 개 틀렸다라고 하면 뭐 짱짱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좀 불가능하고 새로 완전 처음 하신 분들은 5개 정도만 맞춰도 잘 하는 거고 만약 2차만 한다든가 재수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한 8, 9개나 맞춰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쉬운 레벨이. 이런 게 한 40% 나와. 시험장 가면. 그래서 이런 거부터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하고.